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수록 후회의 크기는 줄어들고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잘못된 선택을 자책하며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리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이죠.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 누구나 후회하게 되고 그렇다고 잘못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겪어본 분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이른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조금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돈을 너무 아끼려다 1,000원만 더 쓰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1,000원을 아끼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남이 원하는 삶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다가 정작 나를 잃게 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이값 못한다고 할까봐 혹은 나를 흉볼까봐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뒤에서 흉을 본다 해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내 기준을 지키며 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2번째 조언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게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독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벗어나 고독과 함께 덜 후회하는 인생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책 단독자를 통해 왜 고독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외롭다, 불안하다, 무섭다, 싫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걸 보아 고독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고독 아닌 고독감을 마음속에서 괴물처럼 키워버린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보다 고독감이라는 괴물이야말로 진정한 비상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란 본래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감은 실체가 없어서 귀신과도 같아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깊고 오래 사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담백하고 얕은 관계를 기본으로 삼으면 고독감으로 인한 고민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외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시들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또한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크겠지요. 그래서 고독감에 빠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적어도 사람들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독감이 밀려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집단 속에 있을 때 전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책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라는 제 조언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책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냐고요. 그러나 책은 저자가 혼자 오랜 시간 공들여 쓴 결과물입니다.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편집자와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술 과정은 저자 혼자의 시간입니다. 저자가 혼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알찬 작품을 만들어내면 독자는 그 열매의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연쇄작용 속에서 독자는 고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저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으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쓰는 동안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내 생각을 쓰는 데 사용하는 것, 이보다 더 호화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집중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복잡했던 마음이 정돈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로 마음속에 엉켜있던 감정이 풀리며 상쾌함을 줍니다.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동반자로 음악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은 시간을 들여 읽어야 하지만 음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감을 느낄 때는 일단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세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멜로디가 배경이 되어 외로운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저는 특히 외로울 때 듣는 곡을 정해두고 그것을 1에서 2주 동안 200번 정도 듣는 원트랙 리피트 방식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동안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어 결국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해 심신이 더 피폐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출간된 인스타 브레인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울증 위험을 높이며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뇌에 들어오면 뇌는 이를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부하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입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며 생활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것은 최근 1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인류가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적응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날이 오려면 아득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면 계절의 변화와 풍경,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의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해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1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합니다. 특별히 산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해 일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다녀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산책을 위해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가 고독감을 줄여줍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보면 다른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전혀 고독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키고 외로움이 전염되며 몸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 이를 위해 지압이나 마사지는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고 목욕이나 사우나도 아주 좋은 힐링 방법입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도 외로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60세가 되면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선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일을 계속하더라도 젊을 때처럼 경쟁사회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과 격차가 나더라도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진귀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날에 산책을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어난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요리한 음식을 가족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웃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도구를 준비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중년 이후의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제공했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지겨워져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겁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년성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라도 재미를 느낄 만한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분의 일상을 보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혼자 통나무집에서 지내며 돌담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좋아하는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거나 매일 산책하며 발견한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자비로 책을 출판해보는 등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도전해 볼 미션을 만들어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더욱 즐겁고 보람찰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던 시절처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왕이 국정에서 물러나 세 딸에게 영토를 나눠주면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셋째 딸인 코델리아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을 하자 리어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첫째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리어왕은 두 딸의 집에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방문하지만 두 딸은 시종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며 아버지를 홀로 오게 합니다. 리어왕은 딸들의 배신에 분노하며 폭풍 속에서 절망 속에 방황하게 되고 고독의 수렁에 빠진 리어왕의 외침은 매우 극적입니다. 결국 리어왕은 셋째 딸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최후에는 모든 이가 적이라고 외치며 숨을 거둡니다. 리어왕의 모습은 노년의 고독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리어왕의 비극을 통해 노년의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생전에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유산을 받고 나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노인성 화증후군이라 부르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어왕의 극중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 단독자와 함께 기꺼이 고독을 만끽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해지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덜 후회하려면 알아야 할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지 않는 것. 둘째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독서, 글쓰기, 산책, 음악 등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자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